그냥 첫 마디가 야 돈 많이 벌면 너네 내 가지 없어져. 그러면은 안 돼. 네 나이에 맞는 돈을 벌게 해줄 테니까 그냥 기다려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사실은 노래가 저희가 정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이제 프로듀서 하는 형이 이제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만은 그 형이 이제 저희가 춤추는 걸 보면서 첫 무대를 보면서 좀 강하게 가야겠다. 마이너랑 메이저라고 얘기했는데 메이저는 좀 밝은 분위기의 노래거든요. 근데 저희는 댄스인데도 그러니까 어둡다기보다는 약간 슬픈 댄스, 그치. 강렬한 비트에 약간 슬픈 내용에 제 목소리가 밝은 노래 불러도 슬프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 데뷔를 해서 그리고 정확히 음악에 대해 배우지 못해서 감정이라는 건 슬픈 감정밖에 내지 못했어요. 사실은 너무 그 음악을 감정 있게 불러야 된다 하면 슬픈 감정만. 그쵸. 예. 그때 많이 슬펐나 봐요, 제가 활동이. 그래서 아무튼 슬픈 감정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그게 약간 그게 된 거죠. 이제 팀의 색깔이 좀 이제 굉장히 BPM은 빠르고 음악 자체는 굉장히 강렬한데 또 멜로디는 좀 슬프고 내용도 굉장히 좀 슬프거나 뭐 그런 것들이 많고 그리고 그런 노래가 저희 터보에 좀 약간 많이 있었죠. 한 80% 이상이 다 거의 그런. 그러니까 춤출 때 트위스트 킹 빼놓고는 얼굴들이 다 굳어 있어요. 이 강렬하게 표현을 해야 되니까. 네. 근데 밝게 웃는 이런 게 없더라고요. 밝게 웃을 수가 잘 없었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웃지? 근데 어쨌든 예 저희 음악이 약간 그런 차별화가 저희 나름대로는 좀 있었죠. 그러니까 저희가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이제 뽕기가 있어야 된다 멜로디에. 그게 저희의 뭐 항상 늘 앨범 나오거나 준비할 때 저희 프로듀서 분들이나 이제 다들 작곡가분들 모여서 한 얘기들이 멜로디는 뽕기가 있어야 된다 무조건. 그럼 저는 이제 제가 그 터보를 좋아하시는 팬들한테 이제 자꾸 이제 소주 한 잔 마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냐면은 노래 한 곡 한 곡마다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노래를 들으면서 생각하게 되고 자기랑 비슷한 상황도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거를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때는 스토리가 좀 있었죠. 그래도 1절이 저 가사도 다 다르고 노래할 때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랩 외우는데 1절, 2절 헷갈려서 죽을 뻔했어요, 진짜. 저도 사실 좀 이해가 안 갔죠. 솔로를 하고 제가 나중에 이렇게 잘 되고 나서도 사실은 그때 당시의 상황들이 막 되게 좀 막 안 좋게 저도 막 이렇게 그렇게 생각이 됐던 경우가 많은데 그게 다 뭐 결국 있었기 때문에 뭐 저는 좀 그래도 지금 잘 된 입장이기 때문에 형하고 좀 다른 입장인 것 같아요. 아티스트고 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자유롭게 즐겁게 할 수 있었어야 됐는데 뭐 약간 우리나라의 그 전형적인 음악계뿐만이 아니고 예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 전형적인 시스템을 저희가 겪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음악을 전문으로 하던 사람이었으면 만약에 종국 같은 경우에는 악기라도 다루면서 나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춤을 추더라도 나는 아티스트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나는 춤이 좋아서 추는 거라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자체 내에서 그렇게 억압을 했다기보다는 스케줄도 너무 많이 잡고 다른 사람들이랑은 좀 다른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저희가 받아들였는데 그게 너무 시간이 지나면서 힘들다 보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봤더니 왜 우리를 조금만 풀어줬어도 더 잘 됐을 것 같은데라는 뭐 그런 생각. 저는 터보 우리 이 집 할 때까지도 그러니까 터보라는 이거를 할 때 돈 때문에 하지 않았어요. 돈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도 이제 나중에 하게 된 거지. 그냥 뭐 스케줄 10개, 20개 해도 그게 뭐 돈을 내가 못 버는 게 뭐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만큼 이제 세뇌도 그렇게 그치, 됐었고 그냥 그 자체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했었지. 나중에 하는 거죠. 너는 나중에. 모르지만 네. 내가 각오를 하고 한번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사장님한테 여쭤봤어. 사장님 지금 왜 저희는 독립운동가야. 행사 같은 것도 많이 안 하고 왜 일부러 딱 이렇게 정해놓은 이런 것만 하세요? 했더니 그냥 첫 마디가 야 돈 많이 벌면 니네 내 가지 없어져. 그러면은 안 돼. 네 나이에 맞는 돈을 벌게 해줄 테니까 그냥 기다려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막 그랬어.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없을 때 많은 일이 있었네. 그래서 그때 우리 다음에 클론 형들이 나왔을 때는 그 형들은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행사로 해가지고 막 진짜 막 억 단위의 돈을 벌고 있는데 우리는 행사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이제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러니까 형 들어갔을 때 얘기고 이제 우리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자꾸 지방 다니고 행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고가 날 확률이 많다. 그냥 우리는 음반이 많이 나가니까 음반이 많이 나가는 걸로 가자.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음반 수익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자꾸 행사를 하고 다니면 뭐 사고도 많이 생기고 뭐 그때만 해도 이제 지방 가면 이제 뭐 지역 주먹들과 연계돼서 막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골치 아픈 일도 많이 생기고 뭐 하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랬죠. 이제 너희들이 행사하고 주위를 다니다 보면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음반이 많이 나가는 팀이고 음반을 많이 해야 된다. 아니 되게 했었죠. 종국이가 순화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뭐냐면은 그냥 니네는 일해 돈은 회사에서 벌 테니까 대신에 조금은 줄게 그냥 이거였던 거예요. 그 조금 많이 좀 벌게 해주세요 했더니 어딜 이렇게 돼가지고 저 못하겠습니다 하고 저는 이제 근데 그게 정말 그래요. 왜냐면 그 시절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저는 그때 되게 정산을 지금 생각하면 되게 조금 받은 건데도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사회 나가 처음 받은 돈이니까 저는 그것도 많더라고요. 전 되게 이제 엄청 많은데 집에 갈 때 되게 조심하면서 갔어요. 예, 가방에 돈이 있어가지고 얼마 안 되는 돈인데 예.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사진을 12시간 동안 찍으면서 옷을 한 200벌을 갈아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찍냐면은 그때는 잡지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잡지책이 여러 권이 있다 보니 아예 스튜디오를 하나 잡아요. 그래서 30분마다 그 잡지사들이 와요. 옷을 계속 갈아입고 사진 찍고 갈아입고 사진 찍고 갈아입고 사진 찍고. 저는 그나마 다행인 게 선글라스를 꼈거든요. 근데 얘는 선글라스를 안 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눈을 뜨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정말 자면서 찍었어요.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감은 진짜 상태에서 그러더라고요. 착각하면 이렇게만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제 어떤 식이었냐면 사실 이제 막 그런 걸 찍으면 또 옆에 다른데 또 옆에 사무실 가가지고 뭐 그때는 이제 뭐 사서함 녹음 같은 게 또 있어요. 사서함 녹음 같은 걸 또 하고. 근데 이제 저희가 스케줄이 좀 더 많게 느껴졌던 건 그때만 해도 이제 뭐 슈퍼 선데이 뭐 막 무슨 주말 예능이나 이제 예능 같은 거가 있으면 그 앞뒤로 노래가 붙었어요. 항상 가수들 노래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방송국 여기저기를 하루에 뭐 일단 노래하는 게 하루에 뭐 3개씩 막 이렇게 다니고 라디오 공개 방송을 또 갔어야 됐고 그러니까 뭐 이제 헬기를 타고 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뭐 그걸 찍고 또 막 와가지고 또 다른 거 이런 뭐 잡지도 찍어야 되고 뭐 이런 거 하니까 하루에 10몇 개 스케줄이 가능하다라는 게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했죠. 예. 왜냐면은 강남에서 출발을 하면은 오토바이를 타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뒤에 퀵 서비스 타고 매달려서 들어갔죠. 출발을 예. 해서 내려요. 어디 내리냐면 MBC 바로 내리는 게 아니고 그 한강이 있는데 그 내리면 모터보트가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 모터보트를 타고 여의도까지 가요. 오토바이도 막히니까. 그게 이제 모터보- 잠실에서 아마 스케줄하고 갔을 때나 모르겠어요. 그지 그지. 그럼 거기에 딱 가면 오토바이가 또 대기하고 있어요. 그걸 타고 가요. 리허설 한번 딱 하고 바로 뛰어요. 그럼 밖에 오토바이가 있어요. 그럼 오토바이를 타고 다시 가면은 모터보트를 타고 헬기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헬기장에서 헬기를 타고 용인을 가요. 자연농원 가죠 이제. 그때도 하면 자연농원이니까. 자유농원 딱 도착해서 또 뛰어요. 막 뛰어서 예, 그 라디오 예, 공개 방송 공개 방송 하고 네. 다시 헬기를 타고 네. 내리면은 모터보트 준비가 나고 있어요. 모터보트를 타고 내리면은 또 오토바이가 준비돼 있고. 인기가요 끝나고 한 4팀이 같이 헬리콥터 타고 간 적도 있어요. 자연농원으로 저기 그 DJ DOC 뭐 다들 그렇게 이제 막 다녔죠. 아무래도. 예. 지금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좀 그래도 안정적으로 하지만 그때만 해도 이제 매니저들이 스케줄 들어오면 그냥 무조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안 되는 건데 된대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막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온 거죠. 이제 뭐 작가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63 보입니다. 잠실에서도 보이거든요. 63이. 그러니까 매니저들이 늘 하는 얘기가 63 보여. 지금 63 보입니다. 가면서 막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신호위반 뭐 교통위반도 되게 많이 위험했었죠. 했고 예. 경찰 분들에게 걸리면 그때는 막 도망도 막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매니저들이 이제 스케줄을 일단 애들 내려놓고 경찰분한테 딱지 떼고 뭐 혼나고 이제 이런 경우도 사과를. 있었고. 예. 그거 많이 봤어요. 왜냐면은 바빠 죽겠는데 경찰차가 막 쫓아와요. 그런데 차가 막혀서 딱 쓰잖아요. 그럼 경찰분들 차에서 내려요. 그러면 이제 도망을 가니까 뭔가 싶어가지고 이제 차는 벤이고 이렇게 딱 내리면은 그냥 매니저 형이 운전면허증을 던져줘요.
던져주고 주고 그냥 던져주고 바로 바로 가요. 네, 그런 거 많이 했어요. 네,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 쫓아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올라가서 하고 있으면 그때 밑에서 죄송하다고 네, 빌고 방송 사고 나면 큰일 난다고 그렇게 많이 그때만 했었어요. 해도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러면 안 되는데 그때만 해도 간혹 이제 또 이제 경찰분들도 이제 상황 또 봐주시고 이렇게 좀 그러신 분들도 좀 계셨던 것 같아요. 예. 이 얘기는 항상 들었어요. 터보를 할 때 댄스 가수가 노래를 저렇게 잘해? 라는 소리는 항상 들었어요. 아니 뭐 그런 얘기를 해. 아니야 진짜.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도 제 스스로가 되게 뿌듯하다 아니면은 자부심? 뭐 이런 거? 나랑 같이 하는 동생은 댄스 가수인데도 진짜 노래 기가 막히게 하는 애야. 얘는 발라드 해도 되는 애야. 막 이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분위기가 좀 약간 되게 닭살스럽지만 저도 저희가 뭐 춤에 있어서 우리 형이 이렇게 잘하는 형이야라는 어떤 자부심이 항상 있었거든요. 예, 이 형이 되게 날리는 형이야, 날렸던 형이야. 너희들처럼 뭐 그냥 대충 뭐 춤 이렇게 하던 사람이 아니고 그냥 뿌리가 깊은 사람이야라는 어떤 자부심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터보 얘기하시는 부분에서 그때도 그랬지만 이쪽 사람들만 느끼는 멘트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강남에서만 좋아하는 음악이 있고 터보는 강남, 강북, 지방에서 다 좋아한다. 그치. 예, 성남, 안양, 저기 뭐 지방 어디 구석에서도 쉽게 얘기해서 막 오토바이 타는 친구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들을 수 있는 음악이다. 아주머니가 듣고 좋아해야 된다. 우리 모토가 약간 그거였어요. 그래서 터보는 약간 좀 고급스럽진 않았지만 뭐 음악이나 모든 부분들이 그렇지만 대중들이 많이 그래도 친근하고 좀 받아들이기 쉬운 음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터보가 조금은 그 터보만의 색깔이 분명히 있지 않았나. 예. 노래를 선곡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검은 고양이가 지금 그게 원래 네덜란드 동요인데 작자 미상이에요. 누구나 쓸 수 있는 건데 그때 검은 고양이를 저희가 불렀더니 그때 유치원생들이 지금 이제 커서 30대 초중반이 됐거든요. 아직도 검은 고양이가 터보 노래인 줄 알아요. 생일 축하곡이 터보곡이 아닌 줄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예. 그냥 나오는 노래, 저 되게 유명한 노래인데 근데 그게 터보 노래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가지고 있는 게 전혀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종국이하고 저하고는 전혀 다른 분야를 가지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때 마침 시대적으로도 이런 목소리가 필요했고 댄스 가수가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필요했고 그리고 춤도 약간은 변화가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시기였던 것 같고 거기에 또 시대에 맞춰서 프로듀서 해주시는 분이 이제 DJ를 현직에서 하셨던 분이고 그쵸. 이게 다 니즈를 잘 알았던 거고 한꺼번에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게 바퀴가 잘 맞아서 돌아간 듯한 느낌.